안녕하세요, 유리한국어입니다. 자,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슬슬 현대문학이 좀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작년 6월 모의고사도 오답률 1위가 현대시였습니다. 사실 현대문학이 고난도로 나오면 상위권 친구들도 정말 많이 틀려요. 그리고 올해 고3도 3월 모의고사 때 어땠어? 현대시가 오답률 1위를 찍었어요. 그리고 그 시 해석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현대문학이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 건데, 작년 6월 모의고사랑 그리고 올해 고3 3월 모의고사를 분석해보면 시험 전에 어떤 사고 방식들을 챙겨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또 공부하러 온 우리 친구들 너무 예쁘고, 자 그러면 같이 집중하고 한번 따라가 봅시다. 다른 건 모르겠어 얘들아. 다른 거는 현대소설 있잖아.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줘. 현대소설이야말로 흐름과 맥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얘야말로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리여 싶은 것들이 무조건 나와요. 문장이. 걔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일련의 상황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해, 현대소설은. 자, 그리고 봐봐. 나 이것만 물어보려고. 너네 이런 걸 좀 공부해야 돼. 사실 선생님이 수업 때 좀 강조하는 게 이런 포인트거든요.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면서 저것 봐라,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라고 엄마가 얘기한단 말이야. 얘들아, 저것 봐,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야 라고 말한 것은, 자,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생사 여부가 불분명해요. 그 상황에서 엄마가 하는 말이거든. 자, 엄마가 아빠가 돌아왔으면 해서 이 얘기를 한 걸까? 안 돌아왔으면 해서 이 얘기를 한 걸까?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근데 왜 네 아빠는 안 돌아올까가 함축된 말 아니야? 그치? 봐봐.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런 말 하지도 않지, 얘들아. 결국에는 이 말을 하는 의도는 아빠가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얘들아, 기대가 있다는 그 말이 명시돼 있어야지만 기대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봐봐. 너네가 아이패드를 배송을 시켰어요. 택배를 기다리고 있어. 얘들아, 기대감이 있어, 없어? 택배 기다릴 때. 있어요.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들을 잡아줘야 돼. 이거는 문학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좀 쌓여줘야 돼. 그래서 봐봐. 결국에는 문학을 못하는 친구들은 주관이 심한 애들이야. 선생님, 전 안 그러는데요? 넌 안 그러겠지. 나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혹은 나는 안 그렇지만 수능 문학에선 이렇게 항상 다뤄왔구나를 너네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문학을 못하는 이유는 이게 안 돼. 기본적으로. 쌤, 기대감이라고 안 써있잖아요. 그치, 안 쓸 수도 있지. 근데 자연스럽게 깔리는 감정이라는 거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하나 더. 봐봐. 숙부쟁이랑 엉겅퀴꽃. 얘들아. 그러니까 너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현대문학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거야. 고전문학은요. 그 구간만 봐도 웬만하면 알 수 있어. 왜냐? 고전문학은 뻔하기 때문에. 뻔하기 때문에 딱 그 구간만 봐도 뭔 소리인지 좀 이해가 돼. 근데 현대문학은 그 단어만 보고 오히려 함정에 빠질 확률도 되게 높아. 왜? 얘네들은 단어 자체보다는 그 줄이나 그 문단의 맥락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 제일컨대 이거야. 봐봐. 숙부쟁이랑 엉겅퀴꽃인데 뭔지 몰랐어. 너네가 만약에 숙부쟁이가 뭔지 몰랐다 쳐. 엉겅퀴꽃은 꽃일 거 아니야. 긍정이야, 부정이야? 라고 했을 때 선생님, 근데 꽃은 그래도 저 꽃 받는 거 선물 받는 것도 좋아하고 꽃은 좀 밝은 이미지고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꽃을 피우는 데서 약간 뭔가 희망 이렇게 해석하면 진짜 최악인 거야. 왜? 피워내며 하면서 이어지는 맥락이 어때?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아버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암시하는 맥락에서 나온 단어인 거야.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너네가 제일 많이 틀린 게 이거야. 29번 문제거든. 나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뭔데? 아버지의 죽음인 거야. 그때 가에 투영된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져. 근데 가에 투영된 염원이 뭔데? 아까 그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 법인데 여기에 어떤 염원이 투영돼 있어? 아버지의 기환이라는, 아버지가 돌아왔으면 하는, 복귀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 애들이 이렇게 선생님 근데 염원까지는 없지 않았어. 그냥 날짐승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야 애들이. 근데 아빠가 애초에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날짐승의 비유를 해서 발화를 한 거라는 걸 너네가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거 문학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은 봐봐. 내가 독서, 예를 들어
재능을 논할 때 독서 때문에 안 되겠다면 나는 그 재능을 인정을 해요. 도저히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진짜 내가 지문 1000개를 풀었는데 안 돼. 그럼 재능이 너는 그래 어쩔 수 없구나. 인정을 해. 근데 문학을 못하는 거는 공부량 부족이야. 확실하게. 문학은 공부를 하면 늘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 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제 아버지의 귀환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아버지의 귀환을 못하니까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야. 어. 그럼 여기서 이제 가 같은 경우 인물이 처음 문제 상황에 미친 영향력 자체가 없고 아버지에 대해서 대조되는 그런 대상이겠지. 뭐 시공간 관여 이런 거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다 지워갈 수도 있어요. 나는 희망적 성격이 뭐가 강해? 아버지 죽음인데. 이런 식으로 인연 편향 말도 안 되는 소리. 속어에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어쨌든간 너네가 선지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 기출은 또 비슷하게 돌고 돌고 비슷하게 또 패턴 맞춰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지. 현대소설은 그래서 너네가 오히려 마찬가지 단어 하나나 문장 하나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이 줄에서 혹은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그리고 웬만하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긍정과 부정의 뉘앙스가 또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잡겠으면 그 뉘앙스만이라도 한번 잡으면 좋아. 하고 라스트. 자, 현대시 있잖아. 그 현대시도 얘들아 이게 34번이 지금 그 작년 육모 때요. 문학에서 오답률 1위가 이거였어. 34번. 나는 이것도 봐봐. 주관 개입이 가장 심한 게 현대시야. 보기에서 틀을 안 잡고 그냥 막 해석하면은 진짜 멋대로 해석해요. 특히 비연계 현대시. 봐봐라. 나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준거라는 건 기준이 됐다는 거거든.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고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 봐봐. 난 이제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해. 난 절대자는 잘 안 믿으려고 해. 그 관계를. 난 이제 뭐만 믿을 거야? 내가 경험한 것들만 믿을 거야. 이렇게 들어가지. 경험한 사실. 그쵸? 이렇게 들어가죠. 너네는 그럼 이 틀 안에서 해석해줘야 돼, 이제. 보기에서는 뭘 보는 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대비되는 구도를 봐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사실 선생님 현대식 응치 특히 있긴 하지만 그것은 내가 문학 특강에서 좀 풀게요. 자, 그리고 봐봐. 이걸 좀 보세요.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저녁에 홀로 마신대. 진짜 뭔지 몰라도 혼자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래. 얘들아 봐봐. 얘 지금 그냥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뭐만 믿겠다. 보기에서 말해준 거에 따르면 이 구간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생각하는 그 부분일 거야. 그치? 뭔진 몰라도 아직 절대적 얘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쵸? 사실. 다른 거랑 관계없어. 그냥 사실이다. 경험한 사실과 관련된 그런 구절이야. 누구의 시킴을 받아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누구의 손으로 된 것도 아니야. 자, 이게 바로 어디다, 얘들아? 이 구간이 보기에서 말했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하는 구간이다라는 걸 너네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가 주관 개입이냐? 보기에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가장 즐거울 뿐 다만 사실이면 또 관습이다. 고즈넉한 관습에 대해서 그래서 제목이 사실과 관습인 것 같은데 토탈에서 묶어서 들어가봐. 관습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다라는 그 포인트는 변하지 않을 거야.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한정의 표현이 나왔지. 나는 나일 뿐, 차를 마시는 나일 뿐, 한정의 표현이 나왔어. 관계도 없이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지. 사실과 관습이 모든 거래. 자, 이 말인즉슨 다른 건 있다 없다? 이것뿐이고 이게 모든 거야. 다른 건 없어야. 이렇게 잡아주는데 봐봐. 어차피 쉬운 게 뭐냐면 애들이 뭐에서 헷갈리냐면 인식의 유일한 근거 막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 근데 2번 선지랑 5번 선지를 보잖아요. 경험적 사실로만 2번이랑 5번은 사실 똑같은 선지거든. 거의 느낌이. 왠지 알아? 어쨌든 간 경험적 사실이 인식의 유일한 근거. 경험적 사실로만 인식하겠다. 즉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경험적 사실. 근데 우리가 시에서만 봐도요. 이게 모든 거라는데? 모든 거라는데? 그쵸? 물은 문일 뿐 이렇게 한정해버리는데?
그러니까 경험적 사실 외에 다른 건 있어 없어 지금 이 시에서. 애초에 없다라는 근거를 잡을 수가 있어. 근거가 있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관 개입을 줄일 수 있는 거야. 자, 하나 더. 4번 선지.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절대자의 관계에 대한 회의 너무 맞다는 거야. 누구의 참새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즉, 절대자의 개입은 없어. 보기에서 절대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얘들아, 3번을 보잖아요.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있죠. 절대자에 대해 회의하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이거는 좀 선지 자체가 너무 이상한 게,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는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가 아니란 뜻이잖아. 여기서 갑자기 절대자 회의 나오면 이게 맥락이 맞아 틀려? 여기는 지금 절대자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여기는 절대자랑 상관이 애초에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절대자는 누구라는 표현으로 지금 표상이 된 거지 얘랑은 상관이 없어. 일단 첫 번째. 틀린 원인은 좀 다양한데. 자, 하나 더. 애들이 이렇게도 물어봐. 선생님, 3번은 선지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냐면 절대자 자체를 회의한 게 아니라 보기를 보면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 자체가 없다고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회의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 정확하게 그리고 4번 선지는 어떻게 나와? 똑같은 회의인데 4번 선지는 관계에 대한 회의라고 하고 3번 선지는 그냥 절대자에 대해 회의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사실 거기를 건드려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틀렸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좀 너무 짜치잖아요. 선생님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잡냐? 이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 이게 지금 복이랑 상충된다 이렇게 들어가요. 봐봐. 이게 복이 논리 안에서만 풀어도 선지가 보인다라는 걸 너네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솔직히 말하면 보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현실 있잖아, 현실. 너네가 현실이라는 키워드를 굳이 갖다 쓸 거면 절대자 쪽이 현실이냐, 경험한 사실 쪽이 현실이냐. 내가 경험한 사실이 현실이죠. 오히려 절대자는 비현실이죠. 선험적이란 말이야.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한 사실에 입각한다는 것이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이랑 연결되면 되는데? 안 돼. 경험하는 건 오히려 뭐랑 가까운 거야?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시에서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말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거는 보기에서 아예 그냥 상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예 틀려버린 거야. 이렇게 이게 작년 오답률 1위였거든. 너무 심플하다 이거야. 올해 고3 3월 모의고사에서 오답률 1위, 오답률 80%를 찍었던 김명인의 봄길이라는 작품 혹시 알아요? N수생들 이거 꼭 풀어보세요. 이거 진짜 어려워. 고3들 여기서 완전 초토화 되거든? 근데 있잖아. 선생님이 이제 이걸 해설을 어떻게 잡았는 줄 아세요? 33번 문제 이거는 논란이 많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33번대 5번이 궁극적으로 틀린 이유는 뭐냐면 C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들어가죠. 항구 몇 개는 끝내 닿을 수 없다고 하거든? 항구 몇 개는 끝내 닿을 수 없어서 화자는 C에서 인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5번 선지가 틀렸다고 잡았는데 근데 봐봐. 나는 이걸 왜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 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도 돼요? 그게 아니야. 오히려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왜? 이렇게 잡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C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목적지 자체가 항구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목적지가 안 된다라고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오히려 이 해설이 난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근거를 잡은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왜 선지 분석을 해야 되는 줄 알아?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선생님, 근데 이 C에서라는 건 자, A에서 B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선생님. 자, 이거는 어떤 공간의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A라는 파트에서 B라는 파트에서 C라는 파트에서 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야. 기출 한번 다 뜯어봐. 기출 다 뜯어봐. 평가원 6월 9월 수능 다 뜯어봐. 사설 모의고사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빼고 다 뜯어보시면 A에서 B에서 C에서를 그 A라는 구간에서 라고 출제를 한 문제는 없어요. 굳이 따지면 이건 있어. 대괄호 A, 대괄호 B라고 하면서 이 구간에서 왜냐면 걔는 구간이 넓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어. 근데
단어나 구에 그냥 밑줄 쳐놓고 스몰 ABC로 들어가면서 구간을 물어본 건 없어요. 정확하게 작년 6월 모의고사 한번 봐도 얘들아. 문학이에요. 봐봐. 어떻게 나오니? 기억은 대상이다. A는 빠져있고 B는 잠들어 있다. 말 그대로 A, B, C 그 자체를 물어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너네 이런 걸 알아야 돼. 나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로. A는 제재라면 B는 단서이다. 이렇게 준다고. 얘네가 그냥 그 자체로 뭔지 물어본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가는 영향력이 크다. 나는 그러니까 뭐 선지의 어떤 뭐랄까? 뭐 이제 교육청과 평가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선지를 줄 때 이런 모호성이 없어요. 평가원은. 정말 그 구절 만약에 그 구절을 묶고 싶으면 차라리 문장 하나를 다 주던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문장 하나를 다 주면 차라리 그 문장 자체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저렇게 그냥 단어 하나로 봤을 때는 명확히 물어봐요. A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B는 드러내고 있다. A는 지향을, B는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평정함을 내포한다. 명확하게 줘요. 그 자체를. 뭔 말인지 알겠어? 기억은 표현이다. 니은은 표현이다. 디귿은 표현이다. 이렇게 준다고. 여기서도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에서 C라는 구간에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지와 얘들아 일관성을 봐봐. 너네 느껴지지 않아? 선지에서 뭘 묻고 싶었는지? A에서 의식한다. A에서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B로 향한다. B로 향한다며. 공간이잖아. B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B와 C 사이에 놓인. 사이에 놓였다며. 이거 공간 정보 아니야? C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쌤은 오히려 왜 이거 항구를 목적지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오히려 난 이 구간은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네가 이미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봄 들판과 바다라는 공간의 이미지가 중첩이 되거든. 그래서 봄 들판이랑 바다 이미지가 들어가. 그래 얘들아 봐봐. 오늘의 쐐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현대시인데 기초 수업이지만 어쩌다 보니까 심화 수업도 같이 하네요. 이거 어제 올해 고3 3월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야. 봐봐.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이 한층 촘촘해져서 김제 봄들을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너는 뭔지 몰라도 꽃이 피면 몸 건너기가 힘겹다라는 일련의 연결관계는 너네 캐치를 할 거야. 마음 간격들이 촘촘해진다는데 몸 건너기가 무겁다라는 것은 뭔가? 뭐 어느 몸의 밀도가 높아진 걸 수도 있고 그치? 하여튼간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힘들다라는 걸 인식을 한 거지.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 내면의 변화 관련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포인트가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전해리는 그 꽃잎 부리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 꽃잎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나왔던 그 꽃에 대한 얘기야. 피기도 전, 우리가 보통 꽃이 피는 게 좀 긍정적인 이미지잖아. 근데 이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져버리는 건 하강 이미지가 들어오면서 뭔가 제대로 피지 못한 그런 이제 우리가 이미지로 여길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리러 간대. 부리는 것은 싫었던 것을 내려놓으러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참고로 지금 봄 들판과 바다 이미지가 지금 중첩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몸 건너기가를 우리가 뭐랑 엮어서 볼 수도 있을까? 건널 수 있는 것은 바다 이미지랑 연결해서 뭐랑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배 이미지랑 연결해서도 볼 수 있어서 배가 이제 건너기가 너무 힘들다 해서 그래서 이 배는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거든? 꽃잎을 내려놓으려고. 왜? 꽃잎 때문에 몸 건너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건너기 힘듦을 자각한 화자가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B로 향한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디서 캐치할 수 있어? 애들이 여기서 또 헷갈린단 말이야. 왜 해소해요 선생님 하는데 왜 해소하냐? 힘드니까 부정이니까 좀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니까 해소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으러 가는 거야. 어디로? 심포 어디쯤. 근데 닿아서 헤매고 있거든요. 뭔가 아직 정착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그런 너네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겠지. 저 망해 바다를 다 쓸고 온 꽃샘 바람이 거기 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봐봐. 꽃샘 바람은 차가운 바람이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몸속의 곤두서는 봄밖에 봄바람이야. 자 뭔진 몰라도 얘들아. 꽃샘 바람이 거기 부는 것처럼 내 몸속에도 곤두선 데서 나도 그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심포 어디쯤에 다 헤매고 있잖아. 이 B에서 화자는 거기에 부는 꽃샘 바람을 본인의 몸속에서도
몸속에서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이 구간을 통해서 캐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 뭐 언덕 정도로 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몰라도 상관없어.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온 염소떼랑 마주치는데 얘들아 너네가 잘 캐치해보세요. 현대시 볼 때 오늘 또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포인트. 어떤 대상이 나온단 말이야. 이 대상이 화자와 유사한 대상인지 혹은 대비되는, 대조되는 대상인지만 캐치해줘도 훨씬 시해석이 쉬워요. 그럼 너네가 한번 보세요. 염소도 제 한 몸 한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염소도라는 표현도 있네. 얘들아, 염소는 나랑 대비되는 존재야, 동일시되는 존재야. 자기의 한 몸 한척 배로 따로 띄운대. 그쵸? 염소도 그렇대. 그러니까 화자랑 동일시되는 대상이거든.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가 지평도 뿌연 황사길 타박거리며 간대요.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것처럼 간대요. 얘들아, 포구가 뭐야? 얘가 항구인데? 염소도 저쪽이 항구인 것처럼 황사길 타박거리며 간대요. 그러면 염소는 항구 따랐으면 가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나랑 동일시되는 대상인데 염소도 지금 항구 쪽으로 간단 말이야?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덜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넘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마음은 삐릴인데 상심은 삐리에서 둘이 이제 대비가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마음과 상심사에서 번민이란 표현이 나와. 번민은 결국 갈등이 있다는 거잖아. 내적 갈등. 내 마음은 우리 아까 꽃이 덜 폈다고 했거든. 마음은 뭔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이 있대. 얘들아, 여기서 현대시의 그 실력을 올려주는 자 중요한 포인트 봐봐. 상심 있죠. 아지랑이 넘어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대. 그래, 얘들아 봐봐. 항구 몇 개가 지금 화자의 지향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항구 몇 개를 더 지워야 하니까 상심이 있는 거 맞지? 그치? 내가 무언가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봐봐. 긍정적인 게 없어지니까 고통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항구 몇 개가 사실은 화자의 지향이고 캐치 못했다 하더라도 너네가 이 맥락을 보면서 캐치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왜 상심이 있어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지워야 되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일단 판단을 해줘. 끝내 닿을 수 없어서 지워야 돼. 내가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워야 된다. 라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목적지가 그냥 아니라고 보는 입장의 경우는 어차피 못 가는데 어떻게 목적지로 삼냐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 얘들아 보세요. 지금 애초에 내가 배야. 그치? 닻이 끊긴 배 한 척이지. 닻이 끊겨서 지금 정박을 못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방황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근데 내가 배 한 척이잖아. 그치? 배가 기본적으로 목적지가 어디야? 왜 아무도 이건 안 가르쳐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배는 항구를 목적지로 삼아요. 그치? 그래서 항구 몇 개는 목적지라고 난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내가 그리고 목적지가 뭐야, 의미가? 내가 목적으로 삼는 곳이야, 말 그대로. 목적이 뭔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원래 항구 몇 개를 목적으로 삼았어. 근데 끝내 닿을 수 없어서 지워야 돼서 상심인 거야. 지워야 돼서. 심지어 봐봐. 상심은 더 지워야 한다고 해서 지금 갈등 중이죠. 갈등 중이죠. 아직 완전히 지웠어, 안 지웠어? 그냥 더 지워야 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상심인 거지 아직 지운다고 한 적도 없거든. 그러면 과연 항구 몇 개를 목적지로 보면 안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난 오히려 이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게 봐봐. 현재의 상황은 부정이야. 왜? 내가 목적으로 삼았던 그 곳을 갈 수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방황이야.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좀 그렇게 생각해. 봐봐. 지금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 자체가 없다. 이거는 난 좀 약간 위험하다고 보는 게 방황을 하면 무조건 목적지가 없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있어도 거기로 갈 수가 없는 이 일련의 상황 자체가 난 방황이라고 보거든요. 너네가 납득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내가 그래서 말하는 거야. 오히려 이 부분은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달라질 수 있다고. 근데 오히려 항구는 배의 목적지가 될 수 있고 다만 목적지로 삼았으나 갈 수 없는 상황 자체가 화자에게 갈등을 주고 방황을 주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의 출제 의도는
이 구간을 타겟팅한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을 타겟팅을 해야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이 구간을 타겟팅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특강을 좀 하는 김에 좀 다뤄봤어,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난도 문제도 사실은 지문과 이 흐름, 주제 의식 연결시키고 맞춰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진짜 기계처럼 문학을 분석하기보다는 아까 너네 자연스럽게 얘기했잖아. 선생님 얘는 다치 끓긴 배 한 척이래요. 그치 얘들아? 화자는 지금 배랑 동일시되고 있단 말이야. 항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거기에 지금 닿을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워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상심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가 어떤 시를 보는 깊이, 그리고 주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 선지에서 묻는 것에 대한 어떤 연결 가능성과 그리고 복에 제시한 틀에 입각해서 좀 연습을 하는 게 좋다는 거지.